예, 투자는 종합예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만큼 세상 돌아가는 얘기, 기업의 실적, 중동 전쟁까지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투자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세상 트렌드를 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투자의 인사이트, 오늘 스페셜리스트 시간에는 K-뷰티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지금도 잘 나가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증이 많죠. 신한투자증권 기업분석부 박현진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남성들도 화장품에 관심이 있고 그죠? 올리브영도 주식하는 분들은 주변에 피부 시술도 받으시고 그죠? 올영도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화장품에는 수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관심인데요. 최근에 수출 데이터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수출 트렌드는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아울러서 굉장히 좀 고성장 추세를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2018년도 대비해서는 꾸준히 두 자리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특히 최근의 추세는 일본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러시아, 중동 지역 등까지 우리나라 화장품사들이 다소 좀 생소했던 국가들까지도 네. 좀 범주를 넓혀서 수출을 좀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또 K컬처, 물론 이제 K뷰티의 그 품질이나 가성비도 좋겠지만 K컬처의 또 영향력을 많이 받아서 좀 여담을 드리면 화장품 회사들이 엔터사나 이런 그런들에게 좀 협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K컬처의 영향이 커서. 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의 수출은 관세 이런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만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서 한중 관계 개선 그런 거와 함께 이제 중국으로의 수요, 중국인들의 방한 수요 이런 데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혹은 이제 지주석이 가을에 한국 올 수 있다는 분위기도 있고 이런 그 한중 관계 개선에 따른 화장품주의 수혜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기 때문에 네.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움직이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치가 워낙에 강했었고 하다 보니까 중국에 이미 익스포저를 두고 있는 화장품사들의 일부는 그와 관련된 기대감을 좀 소폭 반영하고 있다라고까지도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이제 한알령의 해제 등 여러 가지 이제 방한 중국인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좀 단순간에 테마의 성격으로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실적으로 연결되는 시기는 아마도 3분기 이후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올리브영이나 기타 이제 멀티 브랜드 숍 위주로 해서 면세도 사실 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채널들 위주로 해서 화장품사들의 내수 수요가 조금 더 회복될 여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모멘텀은 이전에는 이제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이 불티나게 팔렸던 건데 이제 그런 구조는 아닌 거죠. 지금도 말씀하신 것들이 그런 구조보다는 중국인들이 방한하고 와서 이제 국내에 있는 화장품을 수요해주고 면세나 채널에서 사는 거 이런 게 포인트인 거죠. 사실 지금 전체 화장품사들의 성장 동력은 대부분이 해외 수출, 그러니까 실제로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사주는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동력이 되는 거고요. 중국인들이 방한하거나 혹은 한중과 관련된 관계 개선에 대한 테마로는 약간의 이제 중국 소비 안에서 한국 화장품들이 다시금 잘해볼 수 있는 여지도 줄 수 있겠지만은 사실 중국 시장이 그렇게 과거만큼 녹록한 시장은 아닙니다. 중국 내에서의 경쟁도 워낙에 로컬 브랜드들끼리 심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 안에서 한국 브랜드들이 잘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한국에 방문하는 중국인들에 의해서 약간 한국의 내수 채널들 위주로 수요가 좀 호전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 포인트를 삼아 보시는 게 맞지 싶어요. 그러게요.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고 이런 것들도 이제 중국 의존도보다는 북미나 혹은 유럽도 수출 많이 한다 그러대요. 그죠? 수출 지역이 다변화가 그만큼 이제 된 거고요. 최근에 화장품 업계의 변화들을 보면 이런 인디 브랜드들이 열심히 수출도 하고 국내에서도 보면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이런 쪽에서도 화장품 회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잘하는 업체는 어디인지. 그다음에 주로 저도 이제 중소형 브랜드는 봤는데 LG생건, 아모레퍼시픽도 그런 쪽에 합류했습니까? 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도 최근에 인디뷰티 트렌드에 굉장히 좀 잘 편승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대형 브랜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설화수나 후 브랜드에 대한 매출 비중이 여전히 크긴 하나
최근에 인디뷰티 브랜드들의 어떤 수혜를 꾸준히 좀 같이 편승해 나가면서 관련된 매출의 비중을 꾸준히 올려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이런 뭐 여러 가지 다이소나 혹은 국내의 이제 편의점 등등 저가 채널로 알려져 있는 네. 그런 쪽에서 익스포저를 늘리고 있는 건 맞지만 그쪽에서의 어떤 포인트가 주요 기업의 성장 동력이 되기는 좀 한계가 있고요. 메인 전략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최근에 네. 이제 해외 쪽, 특히 예. 중국 혹은 미국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 음. 매출을 더해가는 부분들이 주요 성장 동력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업데이트 해보실 필요가 있겠더라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거 중요한 말씀이네요. 이제 국내의 그런 유통 채널에서도 관심이 있었던 화장품들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형사들은 그런 이제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 뒤에 보이는 미국의 오프라인 채널들 그죠? 세포라, 뭐 울타뷰티, 타겟 이런 쪽으로 그죠? 진출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대형사들은 그런 걸 좀 주목해 봐야 되겠네요. 화장품 관심 있는 기업은 뒤쪽에 여쭤볼 거고요. K뷰티 하면 화장품과 함께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구조적으로 꾸준히 올라옵니다. 디바이스 쪽 동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네, 디바이스 하면은 아마 떠올리시는 주요 기업이 있을 겁니다. 네, APR이라고 하는 예. 기업이 있고 그 외에도 뭐 LG가 과거에 프라이레이라는 브랜드를 네, 런칭을 네. 하면서 마스크 이제 약간 홈뷰티 쪽에서의 시장을 포문을 연 바 있었죠. 사실 디바이스의 시장 규모는 국내 같은 경우는 막 2조가 좀 안 된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다만 성장률의 추세로 보면은 한 5년 전에 비해서 거의 4배 가까이 시장은 성장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상당히 빠르게 특히나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외출을 좀 꺼려하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사실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굉장히 급성장을 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디바이스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는 워낙에 유사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관련된 경쟁사들이며 할인 경쟁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디바이스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의 여력이 과연 이게 블루오션 시장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 투자자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최근에 APR의 추세를 보면 오히려 디바이스로 성장했던 이력을 토대로 해서 화장품 화장품 쪽도 쪽에서 한다면서요? 최근에 예. 매출을 굉장히 견인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 사실 디바이스와 화장품이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보기는 또 힘들기 때문에 관련하여 약간 APR은 나름의 성장의 어떤 동력을 다른 쪽에서 계속해서 채워나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뷰티 디바이스, 홈뷰티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요. 제 하단 자막이나 질문에는 제2의 APR은 누구냐 알겠는데 사실 APR 사면 되지 뭐 제2의 APR 찾냐 우리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죠? 부담스러운 이런 질문한 거는 이제 APR 같은 게 많이 올라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는 걸까요? 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최근에 APR의 FM 가이드 컨센서스 기준으로 올해 2025년 주가 수익 배율은 사실상 20배에서 23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여러 애널리스트들을 포함하여 시장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이 APR에 대한 적정 밸류에이션이 다소 좀 많이 높아져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APR이 2분기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워낙에 눈높이가 좀 높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이 비단 23배가 아닌 다시 고려해보면 20배짜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고 보여져요. 다만 이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좀 크다 보니까 최근에 제2의 APR을 저도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긴 네, 하고요. 네. 관련된 기업으로 아마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달바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디바이스인가요? 화장품? 디바이스는 아니에요. 사실 네네. 달바글로벌은 최근에 화장품으로 굉장히 네, 뭐 인기를 미스트 끌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유명해진 거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APR도 사실 최근에 화장품 쪽에서의 성장과 이익 기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비슷한 예로 달바글로벌을 가장 좀 유사 기업으로 많이 꼽고 있는 상황인데요. 달바글로벌 올해 연간 순이익이 굉장히 높게 최근에 시장의 컨센서스도 1,000억 이상대로 네.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예. 사실상 APR에 비하면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조금 더 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관세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요. 화장품도 뭐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품목은 아니어서 초반에는 상당히 우려가 있었는데 또 분석들은 뭐 그렇게 실질적인
영향은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아직 지금 그 여파가 있는 건가요?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관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관세가 아예 없을 때보다는 브랜드사들이 감당해야 되는 비용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이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이미 기업들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쪽에서 이 관련된 비용을 세이브할 건지에 대한 계산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뭐 사실 1차적으로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유통사가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을 국내에서 매입을 해서 저 미국에서 유통을 하는 여러 유통사들이 있죠. 예를 네. 들어서 뭐 실리콘투 같은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기업들이 1차적으로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이쯤에서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는 관세가 올라가서 이 관세가 올라가는 것만큼 소비자 가격이 전가가 되었을 때 과연 미국의 소비자들이 한국 화장품을 안 쓸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작년부터 올해 내내 화장품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때 사실 한국 화장품이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는 비단 굉장히 구조적인 성장에 의한 것이고 특히 신규 카테고리 중심의 성장이고 네. 워낙에 미국 MZ세대들이 쓰지 않았던 카테고리 위주로 한국 브랜드들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꼭 저가 매력만은 아니다. 맞습니다. 사실 가격에 대한 부분들로 하여금 한국 화장품의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 네. 망가질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최근에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에 주가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3월, 4월 달에는 그 부분들을 크게 좀 약간 좀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네.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이 없다 쪽으로 혹은 중립 이하다라고 조금 더 판단이 서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게 실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좋다고 했는데 쇼크가 올 수도 있고, 그죠? 그냥 간과했는데 실적이 좋을 수도 있는데 1분기 실적은 대체적으로 화장품 업체들이 전반적으로는 좋았던 거죠. 2분기 전체적인 실적이나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은 어느 쪽입니까? 네. 대체로 많은 화장품사들이 지금 1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지만요. 2분기에도 1분기 못지않게 성장의 기조를 유지하거나 혹은 1분기보다는 오히려 2분기의 추세를 더 높여가는 경우도 보입니다. 그래서 네. 대다수 화장품사들이 오히려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 편이고요. 저는 최근에 요새 또 시장이 워낙 강하다 네. 보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럼 조금 더 FM 가이드 컨센서스를 비롯하여 시장의 그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높여갈 수 있는 회사가 누구냐라고 네. 하신다라면 저는 아마 다시 한 번 더 APR 혹은 코스맥스 혹은 한국콜마 뭐 이런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사실 있습니다. 주가는 좀 올라서 밸류 부담은 있지만 결국은 잘 가는 업체들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유들로 왔기 때문에 실적을 따진다면 결국은 지금 올라간 업체들이 갈 수 있다는 얘기고 그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올 거란 말씀이 있습니다. 밸류에게는 이제 고민이 좀 있고요. 화장품은 특별히 K-뷰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트렌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도하면서 갈게 될 텐데 뭐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뭐 선크림 제품 이런 제품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봄부터 그걸 계절적인 걸 포함해서 지금 화장품 업계의 어떤 이 트렌드, 네, 최신 경향 이런 건 뭡니까? 네. 뭐 사실 트렌드보다는 주가 측면에서 혹은 실적 네. 측면에서의 트렌드를 말씀을 드려보면 예. 일단은 결국 한국 화장품의 실적이 잘 나오는 요소는 결국 해외 수출이 늘어난다에 네. 포커싱을 잡아서 보시면 되고요. 해외 수출의 트렌드가 최근에 이제는 기초에만 좀 국한되어 있던 요 카테고리가 최근에는 색조, 특히 뭐 비비크림이나 아니면 쿠션 팩트 그리고 립 틴트류까지 해서 약간의 기초의 범주를 넘어서서 수출의 이 카테고리가 좀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여자분들께서는 대부분이 쿠션 팩트를 다들 갖고 있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쿠션 팩트라는 것 자체가 인지가 굉장히 낮고요. 쿠션 뭐요? 쿠션 팩트요. 팩트 아니 그러니까 네.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이 솜으로 된 쿠션 그걸 쿠션이라 그러잖아요. 네, 보통은 네.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을 네네. 대체하는 품목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예. 뭐 약간의 이제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그냥 거울을 볼 겸해서 팩트를 휴대용으로 소지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팩트가 이제 과거에 우리 아모레퍼시픽이 네. 개발한 아이템이었었고 네. 사실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미국 예. 시장에서는 사실 워낙에 좀 생소한 아이템인데 최근에 아마존 시장 안에서 보면 한국의 쿠션 팩트가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 또한 어떻게 보면 신 카테고리를 또 한 번 개척해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걸 그래서 잘하는 회사는 어디인데요, 그러면? 네. 다 하나요? 대부분 다? 최근에 다? 브랜드사 중에서는 비상장 기업이긴 한데요. 티르티르라고 하는 브랜드가 네. 굉장히 좀 이제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정샘물이라고 하는 브랜드도 비상장이죠. 꽤나 저 비상장이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제조하는 회사가 보통 상장사인데 다 이미 제가 언급드렸던 그렇죠. 뭐 코스맥스나 예. 한국콜마와 같은 기업들이 있죠. 그러게요. 제가 뭐 그래도 방송국에 있고 주식을 하면서 조금 알려고 노력하는데도 네, 딸립니다. 이제 화장품 쪽은 쿠션 팩트. 네. 근데 좋은 말씀하셨어요. 달바 글로벌도 그렇고 이 화장품 업체는 좋은 업체들이 IPO에서 올라올 게 많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거 눈여겨보고 있으면 상장에서 올라올 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박현진 위원께서 꼽으시는 지금 시점에서의 화장품 선호주는 어떤 겁니까? 예. 사실 지금 화장품사들의 주가가 만만치 않게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애널리스트들이 내는 목표 주가 대비해서 굉장히 좀 빡빡하게 목에 차 주가가 있는.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계속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가능성 혹은 네. 이제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높여갈 수 있는 기업들 자꾸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2분기, 3분기 실적이란 눈높이를 높여갈 수 있는 회사가 이제 APR 그리고 네. 코스맥스, 뭐 한국콜마 같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외에 뭐 아모레퍼시픽도 제가 연초부터 계속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모레퍼시픽도 최근에 중국 실적의 그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네.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연중 현재가 바닥이다라는 컨셉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중소형사들은 뭐 있긴 한데 올해는 사실 대형사들이 조금 더 성장의 여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편이어서 일단은 시총 1조 이상의 그래도 중대형사 위주로 더 말씀을 더 드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K뷰티 얘기였습니다. 뭐 나머지 커버하시는 거는 의류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오늘은 뭐 시간상 그 얘기는 이제 못했고요. 나중에 또 할게요. 네. 내일 스페셜리스트 예고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대신증권의 이경민 부장이 오십니다. 3,000포인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잠깐 주춤하고 있는데요.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내일 아침에 보겠고요. 내일 목요일 오후 4시 30분에 저희 머니투데이 유튜브에서 특집 라이브 방송합니다. 코스피 5천 시대. 꼭 5천이 아니더라도 뭐 적어도 3천 이상의 기대가 있잖아요. 문제는 이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가 고민인데요. 김한진 박사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제가 그 고민들을 사실 우리가 답을 다 가지고 있으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교만할 수는 없고요. 답을 좀 찾아보도록 내일 노력을 할 테니까 유튜브에 많이 접속해 주십시오. 예,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K뷰티 이야기 신한투자증권 박현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